여보, 그래도 당신 살아있잖아. 그거면 됐어, 돈은. 다시 모으면 되지. 오전 6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평생을 괴롭히던 알람 소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어김없이 새벽 공기를 기억하고 있었죠. 습관이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불을 개고 일어나 습관처럼 양복을 찾으려다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아, 맞다. 나 이제 갈 곳이 없지. 어두컴컴한 안방, 덩그러니 놓인 침대가 오늘따라 유난히 넓게 느껴졌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재밌게 시청하세요. 거실로 나와 장식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먼지가 살짝 앉은 재직 기념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김 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그저 동네 아저씨일 뿐입니다. 30년을 바친 회사는 그만 돈짜리 감사패 하나로 제 인생을 정산해 주더군요. 가슴 한구석에 차가운 바람이 윙하고 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게 고작 이것뿐인가 싶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켰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 누군가에게는 큰 돈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라잖아요. 아내는 아직도 관절염 약을 달고 살고 앞으로 들어갈 병원비며 생활비를 계산해 봅니다.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이 돈으로 30년을 더 버텨야 한다고? 안 돼. 턱없이 부족해. 불안감이 목을 조르는 것 같아 저는 도망치듯 유튜브를 켰습니다. 무의미하게 화면을 스크롤하던 그때였습니다. 알고리즘이 저를 이끈 곳은 화려한 썸네일이 번쩍이는 영상이었습니다. 은퇴하고 뭐 하실 거예요? 치킨집 창업? 2억은 듭니다. 망하면 끝장이에요. 화면 속 젊은 남자가 저를 보며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배달은 다릅니다. 오토바이 한 대, 딱 그거 하나면 당장 오늘부터 월 500만 원, 아니 노력하면 700만 원도 멉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기 시작했습니다. 월 500만 원이라니. 부장 시절 월급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영상 속 중년 남성들은 엄지를 치켜 세우며 웃고 있었죠.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젊은 시절 낡은 오토바이로 바람을 가르던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어요. 그래, 아직 내 몸은 쓸만해. 저녁 식사 시간 아내의 눈치를 살피다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배달 일을 좀 해볼까 해. 아내가 국을 뜨던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죠. 뭐라고요? 배달?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나이가 몇인데 오토바이를 타요. 아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걱정인 줄 알면서도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마치 당신은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라고 무시하는 것만 같았거든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이가 뭐, 내 다리 아직 튼튼해. 그리고 퇴직금 저거 야금야금 쓰다 보면 5년도 못 가서 바닥나. 손가락 빨고 살 거야? 그래도 위험하잖아요. 남들 다 말리는 걸 왜 하필 당신이. 남들은 게을러서 못한 거야. 난 달라. 내가 언제 당신 굶긴 적 있어? 딱 눈 감고 지켜봐. 내가 보란 듯이 돈 벌어올 테니까. 아내는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오기가 생겼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가장으로서 쓸모없지 않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가 잠든 사이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도착한 곳은 동네에서 제일 큰 오토바이 대리점이었죠.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신형 오토바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기름 냄새와 새 타이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 냄새가 어찌나 향긋하던지 마치 성공의 향기 같았습니다. 점원이 저를 보며 밝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어떤 거 찾으세요? 배달하시게요? 사장님. 그 호칭이 귓가에 달콤하게 감겼습니다. 어제까진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았는데 여기선 저를 사장님이라 불러줍니다. 저는 어깨를 펴고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제일 튼튼하고 제일 좋은 놈으로 보여주쇼. 돈은 걱정 말고. 점원은 신이 나서 저를 최고급 모델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검은색 유광차체가 매끈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안목이 대단하시네요. 이게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모델입니다. ABS 브레이크에 열선 그립까지. 이거 타시면 하루 20만 원은 우습게 찍어요. 젊은 친구들도 이 모델 없어서 못 팝니다. 젊은 친구들도 못 구하는 모델. 그 말에 이성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퇴직금이 들어있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시불로 합시다. 헬멧이랑 배달통도 제일 비싼 걸로 달아주고요. 띠링하는 문자 알림음과 함께 통장에서 큰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점원의 경쾌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결제됐습니다. 하지만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건 소비가 아니라 투자라고 믿었으니까요. 자, 시동 한번 걸어보시죠. 점원이 건네준 키를 꽂고 돌렸습니다. 부르릉 마이너스. 우렁찬 엔진 소리가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핸들을 꽉 쥔 손으로 진동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 떨림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죠. 마치 20대 청춘으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턱끈을 조였습니다. 답답하기는커녕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투구처럼 든든했습니다. 거울 실드 너머로 보이는 제 눈빛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퇴직자가 아니었습니다. 도로를 지배할 라이더였죠. 여보, 두고 봐. 내가 이 녀석으로 우리 노후 기가 막히게 책임질 테니까. 스로틀을 당기자 오토바이가 튀어나갔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마저도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상쾌한 바람이 곧 매서운 폭풍이 되어 제 인생을 덮칠 줄은. 그렇게 저는 멈출 수 없는 길 위로 올라서고 말았습니다. 첫 배달을 나가던 날의 공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헬멧을 쓰고 앱의 운행 시작 버튼을 누르자마자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거든요. 띠링. 배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올림픽 금메달을 딴 팡파레처럼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죠. 첫 배달지는 집 근처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문 앞에 음식을 놓고 사진을 찍어 전송하는데 딱 15분이 걸렸습니다. 그러자 휴대폰 화면에 숫자가 찍히더군요. 3,500원. 제 통장에 즉시 꽂힌 돈이었습니다. 뭐야, 이거 식은 죽 먹기잖아. 혼잣말이 절로 튀어나왔습니다. 15분에 3,500원이면 1시간이면 14,000원. 하루 10시간이면 14만 원. 한 달이면 400만 원. 계산이 척척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토바이 위에서 콧노래가 흥얼거려졌죠. 헬멧 실드 너머로 보이는 세상이 다 제 돈벌이 수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착각은 딱 3일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유 아저씨, 왜 이렇게 늦었어요? 면 다 불었잖아요. 점심 피크 시간 식당 주인 여자가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제 아들벌이나 될까 싶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차가 좀 막혀서. 차가 막히면 요령껏 뚫고 오셔야죠. 초보예요? 빨리 가요, 빨리. 등 떠밀리듯 음식을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장 시절엔 상상도 못할 대우였죠. 하지만 자존심을 챙길 새도 없었습니다. 다음 배달지가 지옥이라 불리는 언덕배기 빌라촌이었거든요.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곳에 도착하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가파른 언덕 꼭대기에 있는 낡은 빌라.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이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가야죠. 헬멧을 쓴 채 한 손에는 묵직한 족발 세트를 들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층, 3층,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심장은 밖으로 튀어나올 듯 쿵쾅거렸고 헬멧 안으로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쌕쌕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4층쯤 올라갔을 때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30년 사무직으로 굳어버린 관절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죠. 겨우 5층 문 앞에 음식을 내려놓고 후들거리는 다리로 다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오토바이에 털썩 주저앉아 헬멧을 벗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땀으로 떡이 져 있었고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거울을 보니 웬 늙고 지친 노인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라이더라며 폼 잡던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죠. 문제는 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저씨, 거기가 아니라니까요. 앱 볼 줄 몰라요? 이번엔 젊은 고객이었습니다. 아파트동 호수를 헷갈려 옆동으로 잘못 간 게 화근이었습니다. 땀범벅이 된 손으로 액정을 터치하려니 자꾸 미끄러지고 노안 때문에 작은 글씨는 보이지도 않아 돋보기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해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기계가 서툴러서. 아니, 서투르면 연습을 하고 나오시던가요? 내 밥 다 식었네, 진짜. 젊은 청년은 제 손에서 음식 봉투를 낚아채듯 가져가며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현관문 앞에 멍하니 서 있는데 닫힌 문 너머로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 늙었으면 집에서 쉴 것이지 왜 나와서 민폐야.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민폐?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누군가에게는 그저 짜증나는 늙은이일 뿐이라니. 주먹을 꽉 쥐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도로 위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 옆에 선 젊은 배달 기사가 제 오토바이를 훑어보더군요. 형광색 바람막이를 입고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은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아저씨, 그 오토바이 좋은 건데. 아저씨가 타긴 좀 아깝다? 비웃음이 섞인 말투였습니다. 뭐? 튼튼한 게 최고니까. 제가 애써 웃으며 대답하자 청년은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굉음을 내며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부하 악마이너스. 순식간에 점이 되어 사라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엑셀을 당길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무서웠거든요. 저렇게 달리지 않으면 돈을 못 버는 걸까? 저 속도를 내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파스 냄새가 진동하는 방에 누웠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 무릎에 파스를 붙여주었습니다. 여보, 많이 힘들죠? 그냥 그만두면 안 돼요? 무릎 다 나가겠어. 아내의 따뜻한 손길에 울컥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아니야, 처음이라 요령이 없어서 그래. 적응되면 괜찮아. 오늘 그래도 10만 원 가까이 벌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기름값, 밥값 빼면 7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아내 말대로 정말 늙고 쓸모없는 노인이 되어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욱신거리는 무릎을 감싸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좀 더 빨리 달려보자. 나도 할 수 있어.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조바심이 저를 더 깊은 늪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도로는 낭만이 흐르는 곳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푼돈을 줍는 정글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기까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쟁터. 네, 그곳은 총성 없는 전쟁터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운이 좋았던 겁니다.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니 소위 꿀콜이라 불리는 단가 좋고 쉬운 배달은 제 눈에 보이기도 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손가락을 뻗기도 전에 화면 목록이 깜빡이며 사라집니다. 젊은 기사들은 마치 기계처럼, 아니 기계보다 더 빠르게 콜을 채갔습니다. 제게 남겨진 건 엘리베이터 없는 5층 빌라, 찾기 힘든 골목길, 그리고 국물 요리가 가득해 쏟아질 위험이 큰 기피 배달뿐이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두드리는 제 검지 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돋보기 안경 너머로 숫자를 읽으려 애쓰는 사이 3,000원짜리 콜 하나가 또 사라졌습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이러다간 기름값도 못 건지겠어.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지니 원칙은 사치가 되어버리더군요. 사거리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습니다. 평소에 민수라면 당연히 멈췄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벌써 2시간째 공칠 뻔하다가 겨우 잡은 배달이었습니다. 지금 멈추면 3분은 더 걸려. 그러면 고객한테 욕먹을 텐데. 그 짧은 순간 옆 차선에서 부앙 하는 굉음이 들렸습니다. 경쟁업체 라이더들이 빨간불을 비웃듯 중앙선을 넘어 질주해 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평생 그렇게 답답하게 살래? 그러니까 돈을 못 벌지. 저도 모르게 스로틀을 움켜쥐었습니다. 양심과 안전이라는 브레이크가 돈이라는 욕망 앞에서 헐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눈을 질끈 감고 빨간불 꼬리를 물며 교차로를 지나쳤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려 터질 것 같았지만 묘한 쾌감과 죄책감이 뒤섞여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월말이 다가오고 드디어 첫 정산날이 되었습니다. 월 500만 원의 꿈을 안고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관리자가 내밀어준 정산서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일단 프로그램 사용료 빠지고요. 산재 보험료, 고용보험료. 아, 그리고 사장님 지난번에 콜 취소하신 거 있죠? 그거 페널티 들어갑니다. 관리자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항목들을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아니, 무슨 놈의 비용이 이렇게 많아? 오토바이도 내 돈 주고 샀는데? 민수가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관리자는 귀찮다는 듯 볼펜을 딱딱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그건 기본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름값은 본인 부담이시잖아요. 엔진 오일도 갈 때 되셨고 타이어도 마모심하네. 집으로 돌아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수익 300만 원. 꽤 큰 돈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름값 40만 원, 엔진 오일 교체비, 식대, 그리고 감가상각비까지 빼고 나니 제 손에 쥐어진 순수익은 18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을 길바닥에서 떨었는데 최저 시급도 안 된다고? 허탈했습니다. 편의점 알바보다 못한 돈을 벌기 위해 목숨 걸고 고개운전을 했다니. 퇴직금으로 산 오토바이 값은 언제 뽑나 싶어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사장님이라는 호칭은 허울 좋은 껍데기였고 실상은 플랫폼의 부속품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배고픔에 지쳐 편의점 앞 파라솔에 앉았습니다. 1,500원짜리 컵라면이 오늘의 점심이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들이키는데 저만치서 젊은 라이더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더군요. 야, 아까 그 늙은 아저씨 봤냐? 길막길 막기 쩔더라. 아, 진짜? 나이 먹고 왜 나와서 민폐야? 집에서 손주나 보지. 그들의 대화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동료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민수는 그저 길을 막는 방해물이자 밥그릇 뺏는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라면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하게 느껴져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거든요. 외로웠습니다. 회사에선 부하 직원들과 커피 한잔하며 웃을 수 있었는데 여기선 말 붙일 사람 하나 없는 외딴 섬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달려 나왔습니다. 여보 왔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야? 밥은 먹었어요? 아내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마주하기 힘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나 너무 힘들어서 못해 먹겠어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뒤로 보이는 낡은 소파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공과금 고지서가 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아주 배 터지게 먹었지. 오늘 팁도 받았어. 일도 금방 손에 익어서 할만해. 걱정 마. 민수는 짐짓 호탕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감추려 서둘러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울고 있었습니다. 가장의 무게란 때로는 거짓말의 무게이기도 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오니 뉴스에서 일기예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시간당 50의 폭우가 보통 사람들에게 비는 우산이 필요한 날씨일 뿐이지만 배달 기사에겐 대목을 의미했습니다. 비가 오면 배달료가 할증되니까요. 위험 수당이 붙는 겁니다. 민수는 베란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추적추적 내리는 빗줄기가 돈다발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무조건 나간다. 비 오면 남들이 안 나오니까 그때가 기회야. 위험하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카드값을 메우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결심이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한 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쏟아졌습니다. 우르릉 마이너스 쾅 천둥 소리에 집안 창문이 덜덜 떨렸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불 밖으로 나오기 싫은 날씨죠. 하지만 제 눈엔 그 빗줄기가 하늘에서 내리는 돈비로 보였습니다. 배달앱을 켜니 평소에 2배가 넘는 배달료가 빨간 글씨로 번쩍이고 있었거든요. 여보, 제발 가지 마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이러다 큰일 나요. 아내가 울먹이며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오늘 나가면 정말 위험하다는 걸요. 하지만 어젯밤 확인한 카드 명세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거나 오늘 하루만 바짝 벌면 3일치는 번다고. 당신 병원비는 땅 파서 나와? 저는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으며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등 뒤로 아내의 한숨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까봐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도로는 물바다였습니다. 우비를 입었지만 속옷까지 축축하게 젖어 들어왔습니다. 헬메담 유리를 내리면 김이 서려서 앞이 안 보이고 올리면 빗물이 눈을 찔러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젠장, 왜 이렇게 앞이 안 보여?
장갑 낀 손으로 쉴드를 벅벅 문질렀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노안이 온 눈은 빗물과 가로등 불빛이 섞여 세상이 온통 뿌옇게만 보였습니다. 마치 물속을 달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차라리 속도를 줄여야 했는데 앱에서는 끊임없이 콜이 울려댔습니다. 띵동, 띵동. 그 소리가 마치 돈 벌어야지, 빨리 움직여 라고 재촉하는 채찍질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하지만 비 때문에 도로는 주차장처럼 꽉 막혀 있었죠. 마음은 급한데 바퀴는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아저씨, 출발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와요? 애들 배고파 죽겠는데.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는 고객의 전화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변명하지 마시고요. 5분 안에 안 오면 취소할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취소라니. 취소되면 음식값은 고스란히 제 빚이 됩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핸들을 꽉 쥐고 차들 사이의 좁은 틈으로 오토바이를 밀어 넣었습니다. 고개를 하듯 아슬아슬하게 차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목적지가 코앞이었습니다. 저 골목만 돌면 됩니다. 평소라면 속도를 줄였을 급한 커브 길이었지만 머릿속엔 오직 5분 안에 도착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여기만 돌면 돼. 민수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차체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도로 위에 칠해 새로 된 맨홀 뚜껑이 빗물에 젖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미끌 타이어가 맨홀을 밟는 순간 오토바이가 얼음판 위에 팽이처럼 헛돌았습니다. 핸들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획 돌아가 버렸습니다. 세상이 기울어졌습니다. 시간을 멈추고 싶었지만 중력은 무자비했습니다. 넘어진 오토바이는 불꽃을 튀기며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제 몸이 오토바이에서 튕겨나가는 그 짧은 찰나 맞은편에서 오던 검은 승용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앞을 가득 채웠습니다. 쾅 마이너스. 둔탁한 충격음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뜨거운 고통이 다리를 관통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몸이 공중에 붕 떴다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헬멧이 바닥에 부딪히며 쿵 하고 울렸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얼굴을 박은 채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났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가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만 치서 제 오토바이가 처참하게 부서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직도 뒷바퀴가 윙윙거리며 헛돌고 있더군요. 마치 저처럼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보다 더 무서운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오토바이 할부 아직 30개월 남았는데 상대방 차? 외제차였는데 보험으로 되나? 몸이 망가진 순간에도 돈 걱정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비참해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귀에는 점점 작게만 들렸습니다. 그렇게 제 노후의 꿈은 빗길 위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눈을 떴을 땐 낯선 하얀 천장만이 보였습니다. 코를 찌르는 독한 소독약 냄새가 머리를 어지럽게 했죠. 몸을 일으키려던 저는 비명을 지르며 다시 쓰러졌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뜨거운 고통이 밀려왔거든요. 다리는 퉁퉁 부어올라 두꺼운 깁스에 감겨 있었고 허리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돌덩이가
온몸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내 오토바이는? 배달은?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하기도 전에 옆에서 누군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정신이 들어요? 나 알아보겠어? 아내였습니다. 며칠이나 울었는지 눈은 붕어처럼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터져 있었습니다. 여보, 나, 오토바이는? 제가 힘겹게 입을 떼자 아내의 눈에서 다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 죽을 뻔했어.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더 늦었으면 다리 절단할 뻔했대. 왜 내 말을 안 들어, 왜? 아내는 제 가슴을 주먹으로 펑펑 내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주먹질이 하나도 아프지 않아서 오히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킨 아내에게 은퇴하고 호강은커녕 병수발까지 시키게 된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잠시 후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엑스레이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뼈가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뚝뚝 끊어져 있더군요. 김민수 환자분 오른쪽 정강이뼈가 복합골절되었습니다. 허리 디스크도 파열됐고요. 수술은 잘 끝났지만 최소 12주는 꼼짝 말고 누워 계셔야 합니다. 재활까지 하면 1년은 보셔야 해요. 1년이요? 선생님, 저 당장 다음 달부터 생활비 벌어야 하는데 지금 생활비가 문제입니까? 재활 제대로 안 하시면 평생 지팡이 짚고 다니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의 단호한 말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1년. 60대인 저에게 1년은 젊은 사람의 10년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제 노후의 시계가 멈춰버린 것이죠. 하지만 진짜 지옥은 몸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주저하며 내민 봉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병원비 중간 정산서, 그리고 상대방 차량 수리비 견적서였습니다. 여보, 이게 다 얼마야? 당신이 박은 차, 외제차였어. 범퍼랑 라이트만 갈아도 수백만 원이래. 우리 보험으로는 한도가 있어서 나머지는 생돈으로 물어줘야 한대. 그리고 당신 치료비에, 입원비에. 아내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배달로 번 돈? 몇 달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번 돈은 병원비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통장에서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한순간에 증발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월 500만 원의 꿈은 마이너스 1,000만 원이라는 빚더미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병원 창가로 갔습니다. 아내가 챙겨온 제 물건들 속에 찌그러진 헬멧이 있더군요. 빗길에 쓸려 칠이 다 벗겨지고 금이 간 헬멧. 그게 꼭 제 모습 같았습니다. 사장님 소리 들으며 폼나게 살고 싶었는데 그 잘난 오토바이는 폐차장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수리비가 사는 값보다 더 나온다고 하더군요. 퇴직금 500만 원을 주고 산 제 에마는 고작 2달 만에 고철 덩어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제 다리에 박힌 철심과 통장의 마이너스 내역뿐이었습니다. 준비 없는 열정은 용기가 아니라 객기였습니다. 젊음이 미천인 배달판에서 늙고 병든 몸으로 요행을 바랐던 제 욕심이 화를 부른 겁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 나 아직 안 죽었어 라고 큰 소리치던 김 부장은 없었습니다. 그곳엔 병원복을 입고 휠체어에 의지한 채 후회로 점철된 눈빛을 한 노인이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다가와 제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당신 살아있잖아. 그거면 됐어. 돈은 다시 모으면 되지. 아내의 따뜻한 위로가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제 청춘을 바쳐 모은 피 같은 돈을 제 손으로 허공에 날려버렸으니까요. 여러분, 은퇴하고 나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남들은 다 앞서가는 것 같고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하죠. 그래서 쉽게 돈 벌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달콤한 말에 귀가 팔랑거립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은퇴자들에게 세상은 더 냉혹합니다. 몸으로 때우는 일, 그거 절대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그 몸을 30년 동안 다 써버렸지 않습니까? 저처럼 퇴직금 날리고 건강 잃고 가족들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나서야 깨닫지 마십시오. 제 오토바이는 멈췄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안전하게 계속되길 바랍니다. 부끄럽지만 이게 제가 1,000만 원이라는 비싼 수업료를 내고 제 남은 건강까지 바쳐가며 배운 뼈아픈 교훈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노후는 저보다 현명하고 안전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